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1입니다. AI를 활용할 때 결과의 품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질문하는 방식, 즉 프롬프트입니다. 같은 AI를 써도 누군가는 매우 유용한 결과를 얻고 누군가는 기대 이하의 답만 받습니다. 이 차이는 도구 자체보다 요청의 방식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롬프트란 AI에게 원하는 작업을 지시하는 입력문입니다. 질문, 명령, 설명, 조건 제시가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AI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강의안을 써줘 라고 하면 너무 막연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입문 강의 10분 분량의 쉬운 강의안을 써줘. 사례 2개를 포함하고 말투는 친절하게 해줘 라고 하면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컨텍스트 창, 영어로는 컨텍스트 윈도우입니다. 컨텍스트 창이란 AI가 한 번의 대화나 작업에서 읽고 참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AI의 작업 기억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AI에게 긴 문서, 긴 회의록, 여러 개의 자료, 이전 대화 내용까지 함께 놓고 질문할 때 AI는 그 내용에 모두 무한정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AI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바로 컨텍스트 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퀴즈 이벤트입니다. 정답자 중 선정하여 HRK 교육과정 수강료 할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잘 듣고 맞춰보세요. 다음 중 좋은 프롬프트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 최대한 짧고 막연하게 질문한다. 보기 2. 역할, 목적, 대상, 형식, 어느 수준으로 등을 분명히 제시한다. 보기 3. AI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아무 조건도 주지 않는다. 보기 4. 한 번 입력한 프롬프트는 절대 수정하지 않는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에 정답 번호 또는 정답 문구를 남겨주세요. 힌트는 글자 수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 정답입니다.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챗 GPT 플러스와 제미나이 프로는 컨텍스트 창의 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 GPT 플러스는 표준 모드에서 약 32K 토큰, 확장 추론 모드에서는 더 큰 범위의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제미나이 프로는 1메가 토큰 수준의 대규모 컨텍스트 창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AI마다 한 번에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량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토큰은 무엇일까요? 토큰은 AI가 문장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사람은 글을 볼 때 단어와 문장으로 이해하지만 AI는 글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이 작은 단위 처리 단위를 큰 토큰이라고 부르는 거죠. 한국어의 경우에는 토큰 수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분량의 문서라도 AI가 처리하는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짧은 질문 하나는 토큰이 적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긴 보고서라든지 교육자료, 회의록, 설문 분석 자료 등 여러 개의 문서를 한 번에 넣으면 토큰 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내가 AI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지, 그 정보가 정말 필요한지, 어떤 순서로 제시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컨텍스트 창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좋은 답변을 하려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정보를 무질서하게 받으면 핵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I에게 이렇게 요청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 보고 보고서 써줘. 그런데 자료가 너무 길고 목적도 없고 어떤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없다면 AI는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요청하면 결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교육 인증평가 보고서에 사용할 문장형 분석 결과를 작성해줘. 핵심은 교육 운영 체계성, 학습자 관리, 과정 품질 관리 관점에서 정리하고 문체는 공식적이고 전문적으로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 AI는 긴 자료 속에서도 무엇을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컨텍스트 창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필요한 자료를 놓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읽는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무에서 컨텍스트 창을 잘 활용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긴 자료를 넣을 때는 먼저 목적을 알려줘야 하죠. 예를 들어 아래 자료는 유튜브 강의 원고입니다.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다듬어줘. 또는 아래 내용은 인증평가 보고서용 자료입니다. 공식 문서 스타일로 정리해줘. 이렇게 목적을 먼저 알려주면 AI가 자료를 읽는 방향이 분명해지겠죠. 둘째, 자료가 길다면 단계별로 나누어 요청하는 것이 좋죠. 한 번에 모든 것을 처리하라고 하기보다 먼저 핵심 내용을 요약해줘. 다음으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줘. 마지막으로 완성형 원고로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나누면 결과가 더 안정적입니다. 셋째, 중요한 조건은 반복해서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10분 강의용으로 작성해줘. 말투는 친절하고 자연스럽게 해줘. 휴먼 리소스 코리아 홍보 문구를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넣어줘. 마지막에는 다음 강의 예고를 넣어줘. 이처럼 핵심 조건을 분명히 하면 AI의 답변 품질이 좋아집니다. 좋은 프롬프트의 구성 요소. 이제 좋은 프롬프트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역할 부여입니다. AI에게 어떤 관점에서 답할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기업교육 강사입니다. 당신은 마케팅 기획자입니다. 당신은 인증평가 보고서 작성 전문가입니다. 이런 식이죠. 둘째, 목적 제시입니다. 왜 이 작업을 하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홍보용인지 교육용인지 보고서용인지 유튜브 원고용인지에 따라 답변 스타일이 달라지죠. 셋째, 대상 지정입니다. 초보자 대상인지 실무자 대상인지 관리자 대상인지에 따라서 설명 수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섯째, 형식 지정입니다. 표로 정리할지 문단으로 쓸지 발표문 형식인지 블로그 글인지 결과 형태를 알려줘야 합니다. 다섯째, 조건과 제한입니다. 분량, 톤, 포함 요소, 제외 요소, 예시 개수 등을 지정하면 결과가 더 정교해집니다. 그러면 자, 나쁜 프롬프트와 좋은 프롬프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쁜 예를 한번 먼저 볼까요? AI 설명해줘. 이 프롬프트는 너무 짧고 막연합니다. 누구에게 설명하는지, 어떤 수준으로 설명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필요한지 알 수가 없죠. 좋은 예를 한번 볼까요?
AI를 처음 접하는 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생성형 AI의 차이를 3분 발표형으로 쉽게 설명해줘. 어려운 용어는 피하고 실생활 예시 2개를 넣어줘. 둘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목적, 대상, 형식, 수준이 분명합니다. AI는 사용자의 의도를 읽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정확히 알려줄수록 더 좋은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프롬프트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프롬프트가 한 번에 완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화 속에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어요. 처음 답을 받은 뒤에 좀 더 쉽게 바꿔줘. 예시를 추가해줘. 표로 바꿔줘. 강의용 말투로 바꿔줘.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듬어줘. 이런 식으로 점점 다듬어 갈 수가 있습니다. 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정답 문장을 외우는 기술이 아니고 AI와 협업하면서 원하는 결과의 설계를 하는 능력이는 거죠. 자, 여기서 실무 팁을 드리면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 때는 항상 4가지를 떠올리면 좋습니다. 첫째, 누구에게 보여줄 건지. 둘째, 무엇을 만들 것인지. 셋째, 어떤 형식으로 만들 것인지. 넷째, 어떤 수준이 필요한지. 이 4가지만 분명히 해도 AI의 결과물의 품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업교육 강의안을 만들 때도 그냥 강의안 작성해줘 라고 하는 것보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법을 설명하는 10분 유튜브 강의 원고를 작성해줘.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중간에 실무 예시를 2개 넣어줘 라고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프롬프트는 AI 결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둘째, 좋은 프롬프트는 역할, 목적, 대상, 형식, 조건이 분명합니다. 셋째, 막연한 요청보다 구체적인 요청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넷째, 컨텍스트 창은 AI가 한 번에 읽고 참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입니다. 다섯째, 컨텍스트 창이 크더라도 자료를 무작정 많이 넣는 것보다 목적과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프롬프트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 계속 수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2로 넘어가도록 해서 고급 프롬프트 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